남편이 떠난 뒤 저는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제 귀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 소리가 있어야 비로소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았거든요. 뉴스든 재방송 드라마든 누가 떠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 적막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아침마다 잘 잤냐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때면 오늘 반찬 뭐냐 묻는 목소리가 있었죠. 저녁엔 오늘 하루 어땠냐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국 좀 더 줄까? 오늘은 무릎이 좀 어때? 날씨 쌀쌀한데 외투 챙겨 입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 수십 번 오갔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말이라는 게 그렇게 사치가 되더군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 국이 좀 짜게 됐나? 저녁엔 뭐 먹지? 이런 말들을요. 그런데 점점 혼잣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울음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울음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니까요. 말을 안 하니까 하루가 더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크게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하나 봤습니다. 실버 합창단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노래 못해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노래 못해도 환영.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래는 무슨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문장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노래 못해도 환영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 못해도 혹시 괜찮을까? 노래를 못해도 되는 거면 말을 못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잠을 설쳤습니다. 합창단 첫날이었거든요. 그냥 안 갈까? 괜히 나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검은색 옷을 꺼내다가 문득 다른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 그 옷 잘 어울려 하고 칭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까지 가는 길, 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연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씩씩해 보였습니다. 말도 많고 웃음도 컸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벌써 1년째예요.
여기 오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때 앞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아마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노래해봐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자, 준비 운동부터 할게요. 다 같이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을 따라 어깨를 돌렸습니다. 이제 목소리 준비해 볼게요. 아, 에, 이, 오. 다 같이 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들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고향의 봄부터 가볼게요. 다들 아시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향의 봄. 분명 아는 노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노래. 그런데 가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이 뭐였더라? 나의.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따라 입을 벌렸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박자 늦었습니다. 다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꽃피는 산골. 이번엔 박자가 두 박자나 앞서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입을 닫았습니다. 노래 대신 숨만 쉬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다른 분들이 부르는 걸 듣기만 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나왔어. 역시 나랑은 안 맞아. 노래는 무슨 박자도 못 맞추는데. 집에 와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역시 안 되나 봐.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제 발은 다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긴 건요, 노래는 여전히 못했습니다. 박자는 여전히 놓쳤고, 가사는 여전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덜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또 박자를 놓쳤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제 쪽을 보셨습니다. 또 혼나는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박자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노래 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연습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네, 우리 맨날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떡볶이가 맛있어요. 저는 머뭇거리는 제 손을 누군가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가. 우리 다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합창단 할머니들과 떡볶이 집에 갔습니다. 한 10년 만에 먹어보는 떡볶이였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떠들썩했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박자를 얼마나 틀렸는지. 아이고, 나도 그날 가사를 까먹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다들 자기가 더 못한다고 우기면서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게 떡볶이를 하나 집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목소리가 참 곱던데요. 처음엔 소리가 작더니 요즘 좀 커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저도 들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이런 게 친구 사귀는 거구나.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6월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8월에 작은 발표회를 해볼까 해요. 동네 복지관 강당에서요. 다들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발표회? 우리가 무대를? 멋있겠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회라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대에 서는 걸까? 박자도 못 맞추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고쳐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분들 민폐가 되는 거 아닐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발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봤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 가사가 남편의 얼굴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향,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젊은 날에 우리가 살았던 곳, 그 고향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처음 본 그 모습으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 연습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억이 쏟아졌고 기억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연습날 마음을 다잡고 갔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제대로 불러보자.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그 부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기 진달래. 그 순간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 중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노래를 멈췄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를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노래하다 보면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우리 다 그래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훔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휘자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래는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죠. 다 괜찮아요. 다 노래예요. 그날 연습은 일찍 끝났지만 집에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발표회까지 이제 2주. 긴장되었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할머니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옷을 똑같이 맞춰 입을까요? 한참을 토론하다가 결국 하늘색 스카프로 통일하기로 정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색. 다음 주에 스카프가 왔습니다. 하나씩 받아서 목에 둘러봤습니다. 어머, 예쁘다. 우리 진짜 합창단 같은데? 다들 거울을 보면서 깔깔거렸습니다. 저도 스카프를 받아서 목에 둘러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무대에서. 발표회 당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분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거기 계셨습니다.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하늘색 스카프를 고쳐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옷매무새를 봐주었습니다. 우리 잘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짝 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제자리에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잘 부르자가 아니라 끝까지 서 있자.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산골. 박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그립습니다.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어.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박수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제 앞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노래 참 좋았어요. 그 말이요, 노래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제 용기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들 흥분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무대에 올라갈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굽고 소주를 따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60, 70, 80. 나이는 달랐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노래했어. 틀리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 울기도 했어. 그래도 끝까지 불렀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해가 나왔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연습실에 갔습니다. 선생님, 발표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또 해요.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곡 해볼까요? 모두가 기대하는 눈으로 선생님을 봤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합창단에 다녀요. 정말요? 선생님이 노래를? 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 줄. 그 사람이 신기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그러게요. 예전 선생님이랑 많이 달라 보여요. 뭔가 생기가 도시네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처음은 올 수 있고, 무대는 다시 생길 수 있고, 목소리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남편이 떠난 뒤 잃어버렸던 제 목소리는 사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낸 건 노래였지만 사실은 용기였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용기. 실수해도 괜찮다는 용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용기. 그 용기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목소리를 잃은 것 같다면 꼭 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만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박자를 다시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는 아직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연습 때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서 계시는 모습이 딱 몇 달 전에 저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노래 못해도 환영이에요. 다음 주 그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삶은 이어지는구나. 오늘도 저는 노래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틀리더라도 끝까지. 그리고 압니다.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죠? 당신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슬프지만 또 기쁘기도 해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노래합니다.